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일정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료 후 개수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수 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양식을 작성하시어 치매정신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정해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개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64만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정래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71억 9,291만 8천 원입니다. 세입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액 대비 7.48%포인트 증가한 96억 7,628만 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각각 6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3,956만 5천 원을 증액한 21억 4,97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입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학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하여 5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하나 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특수 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2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18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6만 원 증액하여 1억 2,7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에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공사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보건소장실의 보안 및 소방 안전을 위해 출입문 교체 설치 공사비 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실 빈 프로젝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자산 취득비로 21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63쪽 2024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응급 의료기관 지원이 그 이제 병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다가 하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그 지금 뉴성민병원하고 온누리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직접 평가반원이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1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 뭐 큰 행사 뭐 체육 행사라든가 뭐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뭐 이럴 때 보게 되게 되면 그 구급차라 그러죠. 예. 앰뷸런스가 와서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보면은 꼭 이렇게 한 대 뭐 한 군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와서 있어가지고 그래도 응급 그 체계 그 다른 그 병원 역할을 하고 우리를 내면은 그런 쪽에도 대외 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좀 활발하게 하는 쪽이 선정이 돼야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선정하는 거라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다른 데서 네, 이렇게 네.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우청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부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말 그대로 그냥 양약으로 이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한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지금 보니까 2월 말 기준으로 23명이고 또 이제 사업 규모도 이제 48명이고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병원에 가서 시술하시는 분은 4,000명 정도 규모로 지금 사업 규모가 돼 있는데 한의학 그 지원은 지금 어떤 뭔가 말대로 한약을 다뤄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뭐 침 놔주시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의학 난임 치료는요, 이제 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분은 이제 병행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이제 한약제를 받는 형식이에요. 3개월 동안 150만 원에 해당하는 한약 처방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약 네, 따라서 한약제를 먹는 드리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효과가 입증이 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왜냐면 이게 효과가 네,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니까 네. 효과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신청자가 확 늘어날 것 같은데 네. 효과가 이게 확실히 입증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보면 45건 정도 네네. 이제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6분이 이제 임신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18% 정도는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저는 있습니다. 뭐 네. 양약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되게 바로 딱 네. 보이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주민분들한테 네. 좀 얘기하신 좀 어떤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이런 네. 게 좀 홍보가 되면 네,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네, 그런 거를 좀 그럼, 연도해 주시면서 좀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실질적으로 그 이제 의학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고요. 사람이 그 체질에 따라서 약간 좀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 손발이 차거나 뭐하거나 뭐 어디가 이럴 때 뜸 뜨고 침 맞고 한 3개월 정도 그 한약을 먹으면 그런 정도의 그 한의학 쪽에서는 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5명 정도에서 그 한 6건 정도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성공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이제 구조적으로 좀 뭐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양반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뭐 말 그대로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쌓일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게 서구에 뭐 한의사협회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어떤 자료들을 좀 받아서 좀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은정 질병관리 팀장입니다. 김유연 감염병 예방 팀장입니다. 남윤아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67쪽 세출 부분입니다. 질병관리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역 대비 3.68% 증가하여 6억 8,677만 3천원 증액한 193억 6,60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3억 6,005만 6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증액금 3억 2,451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조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백신비 및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3억 6,00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담당 공무직 직원의 질병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공무직 인건비를 기간제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편성액은 2,824만 8천원입니다. 다음 270조 의료 관련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국비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025만 5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42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 정진에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전체적인 상황은 없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착오로 반환이 된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에이즈 이런 성병 예방접 그 사업도 그러니까 국고가 좀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들은 신청해갖고 이제 저희가 쓰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또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다 이제 반환금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내시가 네. 몇 월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시요? 네. 저희가 9월 달에 보통 본예산 하니까 그쯤에 저희가 내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9월 10월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작년?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염 코로나 즉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국민 건강에 해칠 수 있는 질병을 계상을 해서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데 넉넉하게 내려왔다. 혹시 이게 내시 내려올 때 그 세항이나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인천시 서구청 질병관리 교부금 이렇게 내려옵니까? 보통 인천시에서 줄 때 보통 국시비 비율이니까요. 그냥 구별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뭐 부평구, 계양구 얼마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 서구가 인구가 또 제일 많기 때문에 인구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서구가 좀 많습니다. 이게 해결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2월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네, 네. 당연연도 사업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질병관리과에서 보조금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거 사업하라고 내줬는데 네. 사업 안 하고 그냥 다 몽땅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질병에 관련된 네. 예산 집행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전혀? 그죠. 원래 목적대로 그 뭐 지원 사업이면 암에 대해서만 써야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산의 목적은 네. 예산의 목적은 그런데 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질병에 관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국고 보조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목이 틀리다 할지라도 변경해서 뭐 국비는 목간 변경이 안 되나요? 이게 목이 지정이 된 건 아닌데 질병 관리 잘하라고 돈 내려준 건데. 그러니까 같은 사업 안에서는 저희가 뭐 다른 걸로 뭐 인건비나 뭐 홍보비나 이런 거를 조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뭐 이런 걸로는 이게 주간 부서나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니까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상황은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다른 과에 보건소에 인건비를 그 하반기 거로 새로 개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그 추경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관련으로 해서 국비 인건비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되잖아요. 똑같은 질병 항목으로 세세하게 국비 지원금 해가지고 보조금 해가지고 질병 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치매 정신과 뭐 보건 행정과 뭐 이렇게 구분해서 목을 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총괄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저희 과로 된 거는 팀장님 뭐 말씀하세요. 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금연은 아니고요. 예. 여기 네, 저 금연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는요 사업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나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비 내지는 뭐 그 시행비에 대한 것만 줄 수 있고요. 그 돈을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로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를 코레라라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예 국비 보조금을 내시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세세항보다 목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치매 예방 관리 이렇게 딱 내려와 있으면 뭐 변경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혹시나 해가지고 구청에 돈은 없는데 모처럼 만에 국비 지원 받았는데 돈 안 쓰고 도로 저기 반환한다니까 아까워가지고 네. 그래서 여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거든요. 일 못하는 그 집행부서에서는 돈을 많이 반납을 해요 보니까 뭐 국비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의 예산부서나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우리 이런 추가 사업을 실시하니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딱 목이 정해서 법적 사항에 목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안 되지만 네. 충분히 유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자꾸 반환하니까 그래요. 지금 뭐 거기 과에도 뭐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 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계획에 어떤 사업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산출 기초를 너무 많이 잡아서 남았다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최대한의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잘 하시라고 뭐 알고는 있지만 하시라고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예산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각 시도에 이제 우리 의원들 의정 교육이 연수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회계 감사 그 보고 내용을 봤거든요. 우리 서구도 나와요. 우리 서구가 반납금이 제일 많아. 예?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은 적절하게 아껴서 효율을 100% 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보세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도 있으십니까? 네, 심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우리 그 질병관리과에서는 그 예방 접종 그쪽으로다가 거의 예산을 다 쓰고 계시는데 이걸 각 의료 기관으로다가 배분을 해드려서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행성으로다가 보여지는 그 예방을 해야 되는 그 종류가 얼마나 돼요? 우리 서구에서. 그러니까 매년 뭐 이렇게 뭐 에이즈다, 무슨 말라리아다, 뭐 코로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병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질병들이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 접종해주는 그 종류라 그래? 뭐라 그래? 그 숫자가 어떻게 돼? 그게 국가 예방 접종하고 어린이 예방 접종이 있는데 국가 예방 접종이 괜찮아요.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18종 정도 됩니다. 네. 네. 뭐 많이 있겠죠. 뭐 네. 배랑 안에 또 이렇게 창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이게 병의료원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리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난 년에 예방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사전에 원인을 좀 파악을 해갖고 방역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하면은 어떤가 그래서 네, 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예산이 이게 뭐 한 900억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예방 그 접종 저기로다가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한데 사전에 미리 이렇게 좀 방역수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도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한정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보통 교부세라고 하면은 이제 인구 비율에 따라 가지고 네. 목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부세는 그냥 이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우리들이 정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 많고 보조금이 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게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한종 의원님하고 이제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반환하는 비용들은 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교부세로 내려온 게 아니고. 네, 없습니다. 보조금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헷갈리실까봐 왜냐면 단어 선택이 지금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혼동돼서 지금 계속 답변이 오고 갔었거든요. 다 보조금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뭐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한종 의원님께서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반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자만 거의 다 이자만 들어. 네.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순아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신순아입니다. 장기재직 휴가와 공로 연수 예정인 오선옥 건강증진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주은 성남건강생활센터 팀장입니다. 최미화 가정신영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억 8,546만 7천원에서 3,142만 1천원이 증가된 11억 1,6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25억 989만 6천원에서 9,364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35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 담당 공무원의 필수 교육비에 대한 부족분 240만 원을 인건비에서 일부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은 6억 943만 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우수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입니다. 건강지표 활용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직원 역량 개발 교육 보조 사업으로 2만 6천원 감액된 1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강 한마당 운영입니다. 주민대상 건강 전문 체험 한마당 행사를 위한 민간 기탁 예산액으로 총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남건강생활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과 시설 장비 유지비, 건강기초, 의료 소모품 부족분으로 1,17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4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신영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건강관리에 활용되는 의료소모품 부족분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9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조 행정운영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시간 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3,94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1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철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전년도 보소사업 집행 및 이자 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1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건강 한마당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축적성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5년도까지 건강 체험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멈췄던 걸로 아는데 또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그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9년간 매해 저희 마실거리나 저희 구도로에서 건강 한마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뭐 행사성 경비 예산 삭감으로 전액 이제 중단되었던 이유인데 그 이후로 주민들한테 이런 행사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 건강 행태가 전반적으로 좀 나빠지기도 했고 주민들이 건강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사실은 있었지만 전문적인 건강 정보 제공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번에 작년에 사실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영되지 못하고 취소된 상태로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기탁금을 저희가 제안서를 해서 기탁금을 따온 사례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와 전국
시군구에서 건강 박람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또한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 연수구 올해는 동구가 처음으로 이와 관련 비슷한 건강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고 작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기탁금을 확보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 한마당을 진행하는 주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의원님들께서 보셨던 건강 체험 부스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강 정보원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 의사 전문의들을 지역 내 전문의들이 다 건강 부스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건강 전문 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하고자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동 검진이라든지 뭐 질병별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 좀 밀착형 캠페인 같은 것도 잘 진행하고 계신데 그런 걸로 쳤을 때는 좀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프로그램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일회성 축제 같은 것들은 사실 몇 명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은 산출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좀 건강 개선에 대한 지표가 없고 또 정책의 지속성도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지금 많이 보았던 뭐 혈압, 혈당, 영양, 금연 클리닉 부스는 아니고요. 이번에 운영하는 거는 그 뇌 진단 장비, 뭐 체외 충격파, 정형외과 이런 전문 장비를 다 갖고 와서 의사진들이 와서 직접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진료를 해주는 그런 건강 전문관이라서 아마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우리 보건소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관에서의 역할은 저는 뭐 참가자 중에 몇 %가 앞으로 뭐 이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연계 서비스를 뭐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모르던 것을 전문의가 와서 알게 하는 그 장을 만드는 것이 그 관의 주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만약에 이 사업을 아무리 지장 기탁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3천만 원의 그 기탁금을 받아서 축제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하실지 그리고 이 성과를 어떻게 지표로서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의원님이 그 생각하시는 내용도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취약계층 분들은 쉽게 병원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고 또 내가 병을 앓고 있지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테마별로 건강 테마로 하는 이유는 눈, 안과 전문의가 와가지고 나 평상시에 눈이 안 좋은데 그 어디 가서 뭐 진료를 봐도 정확히 뭐 답이 안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전문의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셔요. 그다음에 목, 디스크, 그다음에 뭐 모든 이제 신체 전부를 한번 훑어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건강 한마다하고 약간 그 차원이 틀리게 이번에 한번 그렇게 운영 한번 해보려고. 계속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일부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많이 그 삭감이 돼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하나은행 쪽에 좀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 취약계층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대체로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정기탁금이기 때문에 이 행사 외에 다른 비용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기탁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뭐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뭐 하층 부분은 뭐 저도 잘 운영하셨다고 좀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지금 일정이나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몇 월 달에 할 거고 뭐 어느 장소에서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좀 잡혀져 있나요? 지금은 일정하고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네. 구민의 날 기념행사 9월 20날 토요일 날에 아시아드 남측 광장에서 그 축제의 장이 되면서 이제 전체 구민의 날 기념 행사와 같이 부대 행사로. 구미의 날 행사 아시아드에서 하는 거기에 붙여서 그러면 네네네. 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날 같이 다 같이 네. 화합의 장에서 여러 가지 그때 저희만 오는 게 아니라 위생과 뭐 아동행복과 다 같이 나와서 위생과 맞자랑 멋자랑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별도 예산이 3천만 원 갖고 별도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런 축제나 행사가 저는 지역구는 물론 청라지만 청라 신도시 쪽에 다 행사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행사가 되게 부재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거 뭐 민원이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도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장소가 없다 얘기해서 장소는 발굴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쪽에는 어떤 장소라고 뭐 제가 추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원도심에 더 많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도심 쪽에서 어르신들이 좀 오실 수 있게 접근성이 좋게 원도심 쪽에서 행사 장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구민의 날 행사는 서구 구민분들이 다 오시고 많이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행사 아까 송혜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참석 직객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게 이 행사 때문에 직객이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큰 행사에 꼭지처럼 들어가서 해버리면 이거는 이 행사의 뭐 효율성이나 이런 게 뭐 나중에 판단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정말 뭐 하나은행에서 또다시 계속 뭐 매년 지금 기탁을 해주시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원도심이나 이렇게 좀 멀리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토요일 날에 그 보급 인력이 오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관내 병원에서 협조해 주셔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그날 해서 굉장히 이게 또 다음에도 또 원도심에 어려운 분들 하면 좀 좋겠다, 의미 있는 사업이겠다 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소장님.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구민의 날 때 할 것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취약계층 쪽을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그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좀 많이 그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무대 설치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치하는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3천만 원도 적거든요. 만약에 돈을 좀 많이 주시면 근데 그거는 제가 질의 전에 전제로 이게 별도로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라고 별도 행사로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 이 비용으로는 별도로 행사로 말 그대로 무대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기획해달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이제 운영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취지에 맞춘다고 한다 그러면 좀 예산을 좀 받아서 진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취약계층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의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도심이 낫죠. 이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러면은 더 노력을 하셔서 기탁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해주는 건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소장님, 지금 정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원도심의 어르신들 혜택을 많이 받게 저도 아까 그 송 의원 질의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구민의 날 행사에 같이 붙여서 하는 거는 좀 그 3천만 원 예산으로 산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그런 원도심의 어르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네. 그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서구에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센터에서 그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다가 이제 거의 3천만 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좀 있지만은 신청을 했는데 그 혈액으로다가 지금 안 한다 그러던데. 저희가 현재 생화학 장비로 혈액으로 손끝을 찔려서 아니, 하는 그러게요. 고지혈증 검사나 이런 걸 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모품비가 나중에 의료 폐기물까지 하고 뭐 이래갖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게 혈액으로다가 측정을 안 하고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 그래. 이렇게 갖다 손가락 센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센서. 몰라 나는 자부지가 뭐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첨단 기술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언제까지 여기 바늘 찔러갖고 피내갖고 뭐 종이로다 이렇게 해갖고 검색하고 그럼 또 버려야지 소음 같은 거 버려야지 또 의료 폐기물 나오지 뭐 자꾸 이런 거는 이제 좀 바꿔야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 그런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다가 예산이 없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그렇게 첨단 그 장비들을 좀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무에 좀 참고 좀 해주시고 네네. 그렇게 좀 우리도 의료 서비스를 좀 첨단으로다가 좀 이렇게 시설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혈액으로 검사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센서로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장점인지 병행하면 되죠. 그럼.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제 합리적인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심우창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장님하고 팀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 관련해서 어찌됐건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실게 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행사는 크게 같이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나에 꽂히더라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하시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혜숙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장 대리 참석관 김연 주무관입니다. 최정혜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편성 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52억 2,281만 5천 원을 증액한 108억 6,7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285쪽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6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억 9,5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예방 관리, 치매 가족 지원 사업 운영비입니다. 286쪽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 예산입니다. 2024년 7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신청하였고 2025년 1월 예산 확정되어 2025년 3월 교부됨에 따라 공립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비를 4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금 예산으로 확정 내시의 반영에 따라 8,485만 7천 원을 증액한 16억 4,2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3,44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6억 9,0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8,36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억 3,6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경정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치매 전담 종합 요양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베드가 몇 패드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딘지. 위치는 그 신현 원창동 지금 가정성당 근처 거기 공원이 좀 장애복지관구 옆에. 네, 같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한 5,500 연면적 5,500 정도 해서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몇 병동 정도나 되나? 계획은? 한 212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 212명이면 212 베드네. 그렇죠? 그렇죠. 명수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네. 이게 지금 다른 수원에는 있는데 내가 여기 우리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전담 요원이 공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민간으로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초고 또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다른 시도에는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게 치매 관련돼서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종합 요양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종합 요양 시설이라는 거는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담 요양병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진짜 거기는 뭐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치매 환자 전담 병원은. 그런데 뭐 조경 시설이라든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것이 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아마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소규모 수영장도 야외 수영장으로 하던 옥상에 수영을 하던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전에 그 서울대학교 치매 전담 전문의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치매 환자는 물이 굉장히 돼요.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다면요 종류가. 그런데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물놀이 하는 것이 정신 수양이 제일 좋다 이런 그 제가 보도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설계도 안 나온 상태죠. 설계 다 반영이 돼가지고 착공식이 이번 달 26일. 근데 1000평인데 44억 가지고 1000평을 줘요? 아니요, 그거는 44억은 저희가 추가로 원도심 특별회계를 추가로 작년에 그래도 인천시에서 이거 12 보조사 파악한 거고 전체 예산은 314억입니다. 그렇지. 네. 314억.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4억을 네, 원도심 특별회계로 저희가 특별히 인천에서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설계가 지금 공모가 끝났어요? 네, 이게 다 설계 용역 반에서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다 이게 반영이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게 다 돼가지고. 아니, 뭐 그건 기본적인 거고. 네. 설계가 지금 준공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착공은 언제? 26일 날. 이달? 착공은 5월 30날 했고요. 착공식을 26일 날 진행할. 착공식에 못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래서, 26일 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26일 날. 네. 이게 우리 의원님들 특히 해당 부서의 상임위 복지도시 의원님들한테는 설계 도면을 놓고 우리 최적의 환경으로 환자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치 않나. 네, 또한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시원장에 확인을 해서 어떤 규모에 어떻게 했는지 뭐 다른 의원님들 뭐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복지도시위원장을 모시고 시원장을 확인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뭐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시설을 갖춰서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최애 역점을 두겠다. 뭐 이런 설명도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네, 추가로 저기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 때도 조금 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별화시켜서 일반 요양시설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유니트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요양시설은 그냥 침대만 병실만 있고 복도로 쭉 그냥 있어서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 거실이 있거든요. 거실이 있어서 이제 거실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작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치매 그 전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다 요양보호사까지 다 치매 전문 교육을 받아서 인지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이제 중증은 중증도에 따라 이렇게 배치가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니트형으로 12명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유니트로 구성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과장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잘 해리라 믿는데 세부적으로 이 일반 환자하고 틀린 것이 치매 환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귀를 많이 기울여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 똑같은 요양병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별로 효과가 없지. 최소한도 이거를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거는 뭐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족들도 오면 가족들의 뭐 면회시를 뭐 좀 뭐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기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물론 뭐 다 준비는 잘 되리라고 믿지만 아무튼
이 전담형 우리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진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뭐 알고는 계시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네.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대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부터 좀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생각을 못해서 좀 다음에 또 이런 그 저기 시설이 들어서면 꼭 그 상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문가에 의해서 아니, 또 이렇게 용역을 좋은 줬기 생각이 때문에 뭐 설계는 잘 됐으리라 믿는데 대략적으로 여기는 병동인데 뭐 간호실은 어디고 그 다음에 뭐 치유실은 어디고 하루에 프로그램 어떻게 이거는 다 기본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특수하게 진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담 요양병원으로서의 각이 서 있는 그런 좀 일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지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의원이 얘기한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요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설계대로 잘 돼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우리가 기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인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지 설계 뭐 화장실은 어디고 사무실은 어디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보다도 이제 이런 쪽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그 좋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각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효율적인 그 치매 전담 요양원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전국민 마음 투자 여기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네. 이건 구에서 어떤 식으로 그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작년에 국가에서 7월 1일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이나 우울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국민에게 이제 먼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그 정신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요게 이제 그 8회 동안 이제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회 받으면 한 80만 원 정도,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또 등급 1급한테 뭐 1급이냐 2급이냐 이렇게 따라 좀 나눠지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최대 이제 4만 원 정도 아무리 많이 내도 본인이 4만 원 정도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7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고요. 70에서 120%는 본인 부담금 10%. 그다음에 120 초과에서 180까지는 20%, 그다음에 180 초과는 30% 최대 이렇게만 본인 부담금을 내고, 그 심리 상담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그 구에서 이거 네. 심리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심리 아니요, 상담 심리 상담 센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 2개소로 시작해서 네네. 했는데 벌써 이제 이게 13개소로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심리상담센터가 13개가 생겨서 그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다행히 서구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여기 심리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네. 본인이 그냥 좀 우울하다 그럼 가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어떻게 선별 작업 하셔갖고 가시라고 하는 건가요? 그 동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가 홍보를 이제 뭐 그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하여튼 취약계층 일단 네. 경제적 수준이 제한이 되고 이름은 이제 전 국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경제적 소득
지역을 조금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동해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검토해가지고 네, 대상자한테 확실히 이게 대상이 되는지 이렇게 통보를 했고 저희 그 심리상담센터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소개해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동에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씩 그 올라오나요? 이 심리상담 받으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사실은 7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한 600명 가량 지원을 해드렸고 벌써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수준으로 한 3개월 진행한 수준으로 벌써 지금 600명 가까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에서 1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잘했냐, 사업을 잘하고 있냐 해서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오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뭐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쨌든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조금 관련된 또 의원 그러니까 정신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그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도 다 홍보를 드리고. 제가 이거 홍보 여쭤보는 거는 제가 그 동해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거의 이제 밀접하게 그 동주민들하고 접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전혀 그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홍보를 동해에서 주민들하고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동해에서 지금 접수가 얼마나 들어오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그런 시설에서는 홍보가 될지언정 동 자체에서는 일반적인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렇게 구해서 이런 거를 운영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약간 정신이 좀 우리가 보기에도 온전치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약간 조금 이상하시다. 근데 그 홍보가 통장님이나 뭐 어떤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그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좀 돼서 그분들이 주위에 가깝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 그 통장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더욱더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더 신경 써서 홍보 좀 해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혜택 보고 그 저희 원도심에는 또 그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정신질환인지 병원을 가야 될 엄두도 좀 안 내고 긴가민가 잘 모르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그냥 소홀함 없이 빠지지 않게 저희 구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 복지 또 연관해서 위기가구 뭐 발굴하고 또 고독사 뭐 이런 거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쪽도 같이 저희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도 더 같이 협력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한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공립치매정담 요양병원 관련해서 이제 이번 달에 착공이 들어가고 나면 뭐 이게 어찌됐건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잘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뭐 착공식도 가겠지만 추후에 또 한번 이 과정 속에서 또 들려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현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준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송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